예, 통상 금요일이 주가가 매물이 나오고요. 또 월요일이 불안합니다. 그런 게 약세장인데 보면 금요일 강했고 오늘도 강하다고 하면요. 역시 장은 조금 지난주 이번주 생각보다 강합니다. 오늘 출발 분위기를 대충 봤습니다.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대표, 유인재 연구위원 계속 함께 합니다. 김 대표님. 네. 다시 전차 군단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IT 네, 삼성전자, 현대차 또 기아차 오르는데 외국인 매수가 뒤에 이제 배경인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상황들을. 예, 지난주 월요일 날 네.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타 업종군들의 매기 확산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전히 차별적 장세가 지난주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경우에도 첫 출발 자체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연기금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업종군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여러 가지 업종군들로 매수세가 확산되기보다는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의 집중도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운수장비 업종 이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기계업종이라든가 철강금속 업종, 화학업종 이러한 종목군들도 강세가 나타났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 바닥에서 한번 반등이 전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고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운수장비 업종은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중심으로 한 차별적 장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보자면 상대적으로는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수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과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운수장비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소외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지난주에도 일단 일주일가량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좀 가지긴 했었는데 여전히 매기 확산이 부재하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감도 오히려 큰 그런 부분 지수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 부분에 따른 박탈감도 상당히 좀 큰 그러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이번 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갭 구간이죠. 지난 10월 달에 10월 9일과 10일 사이에 갭이 나타났던 1979포인트, 1965포인트에서 1979포인트, 14포인트 정도 구간에서의 이 갭 구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지수 자체가 1969포인트 갭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 구간에서 수급적인 상황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만약에 외국인이나 연기금들의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홀딩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갭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특히 수급적인 요인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들 꼭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조금 더 따라가 본다면 연기금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섹터군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민감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 자체 당분간 증시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흐름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속된다라는 관점들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도 차별적인 흐름이겠죠.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LG와 삼성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삼성그룹주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1군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2군으로 본다면 삼성 SDI와 삼성 테크윈 이런 종목군들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라면 삼성 SDI나 삼성 테크윈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기아차, 현대차, 완성차 업종군들 지난주에 약간은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전히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들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내수주와 금융주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접근하기에는 매기가 유입되고 있지 않다.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수주와 금융주에 대해서는 일단 갭 구간에서 눌림이 나타날 시기,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의 눌림이 시작되는 시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주력 포인트는 민감주, 특히 지금 철저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이러한 업종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대표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유인재 위원님은 이번 주 주목하시는 분이 어디예요? 네, 일단 중국 관련
종목들을 한번 잡아왔습니다. 뭐 네. 기존에 계속 IT 쪽 말씀드렸는데 뭐 IT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IT는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를 관심 있게 보자는 건데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뭐 중국 쪽 상해 지수가 이제 급반등하면서 저번 주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뭐 아직 해결된 건 없지만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완화될 수 있다. 어떤 그동안 기후가 좀 약해지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쪽의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계속되는 미국의 호전되는 경제 지표 이 세 가지 이유로 일단 외국인들로 하여금 또 그에 따른 또 기관들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급전하는 수급상으로 급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더 관심과 집중이 될 거라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이런 상황에서 수급상에도 공백도 생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전체로 또는 중소형주 전체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열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제한적 접근, 즉 IT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가져가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일단 4일 날 중국에서 이제 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용어 좀 낯설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6대 정책 방향, 아무래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 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4일 날 중국 정치국 회의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중앙 정치국회의 또 정책 방향 6대 방향이 또 민생이라든지 또 소비 이런 쪽에서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화를 통한 내수 소비, 투자 확대를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즉 기계나 건설 같은 부분들에 좀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도 계속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IT 외에 중국 소비 관련주 또는 기계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볼 만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 동양기전, 기계 쪽이죠. 그다음에 성광밴드, 그다음에 락앤락, 코스맥스 이 네 종목을 관련된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발 전략이었습니다. 김진표 대표는 전기, 전자, IT 하고요. 또 당분간은 이제 민간주 중심으로 갈 거라고 하셨고 내수 금융주는 이제 눌림목 시에 매수하자. 유윤재 연구위원은 중국 관련주 관심 갖자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